돌고 돌아 이틀 청문회.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가 적힐라 발빠르게 움직인 조국 후보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여야가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9월 2일과 3일에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양일간 합의가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수십 가지에 이르는 여러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 양일간 당일에 철저히 그 의혹 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이지만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 상당히 공방이 있었고 보면 뭐 이틀, 아니다 여당은 하루, 자유한국당은 3일, 뭐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면면이 달랐는데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게 민주당이 좀 한 발 양보한 겁니까? 뭐 양쪽 다 한 발씩 양보했다고 봐야겠죠. 한국당 같은 경우 계속 사흘을 주장해 왔으니까 뭐 이틀이라고 그러면 하루를 양보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 다 하루만 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하자 했는데 뭐 이틀은 이제 양보한 거고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한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번에 오늘 합의가 안 되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했지만 사실 국민청문회 말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절충안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 이틀씩 한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뭐 박근혜 정부 때 현오석, 뭐 기재부 장관 등등도 한 6번 정도가 이틀 정도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을 했기 때문에. 사상 처음은 아니고. 사상 처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양쪽 다 이제 그런 전례들을 알기 때문에 절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제 증인 채택 여부겠죠. 내일 다시 이제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텐데 또 한번 치열한 이제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전히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그 말씀처럼 김상현 평론가. 예. 야당에서는 분명히 조국 후보자 동생도 불러야 된다, 동생의 전부인도 불러야 된다,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심 있는 뭐 오촌 조카도 불러야 된다. 뭐 다 야당에서는 이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뭐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파행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 청문회가 합의가 지금 됐는데 또 원내에서 이걸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도 지금 신경전이 있는데, 증인 채택이야 뭐 당연히 그런 신경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떠도는 소문에는 뭐 어느 증인이 해외로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소문입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또 이렇게 적시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소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해외에 있어요. 나갔다는. 해외로 뭐 나갔다, 여행에 갔다 이런 소문도 떠들고 있어서 실제로 그렇다면 또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신경전으로 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야당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유리한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오히려 나와가지고 상대방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와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갖다가 괜히 그 증인 숫자를 늘려가지고 국민에게 다시 정쟁의 모습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거에 천착해서 증인 채택에 임하는 것이 국민이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민은요 지금 다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요 이렇게 청문회 일정이 합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라도 열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 확정에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국민청문회 때문에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뭐 여기 계신 이재명 차장과 이현정 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자협회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국민청문회 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지금이야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기자들 반응은 뭐 전혀 아니다는 반응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누가 국민을 빌어줬습니까? 국민이란 말 붙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하면 국민청문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언제 없던 법적 근거를 통해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요, 보시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하는 게 인사청문회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 이외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국민청문회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국민을 팔아서 자기들이 어떤 그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저 발상부터가 잘못이고요. 그냥 기자회견하면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기자들 그냥 물어보면 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회견이지 이런 국민청문회를 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를 동원해서 한다? 이거는요, 기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거기에 기자들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자기도 그냥 밝히면 돼요.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불만도 뭐냐면 매일 아침 저렇게 가서 기자들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는 말을 안 하면서 왜 정의당한테는 대답을 하고 왜 국민들 앞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정의당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여서성인 정당이에요. 거기 가서는 왜 답변서를 주고 왜 저쪽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조국 후보자의 태도도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대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 국민청문회가 왜 의혹이 많고, 지금이야 지난 일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청원회에서 아까 말했던 법적 효력, 그러니까 증인들이나 청문회위원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처음부터 야당을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합의되지 않으면 하겠다 해서 이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카드를 좀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방송기자협회는 그러니까 방송기자연합회는 사실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기자협회는 뭐 오늘도 투표를 지금 막 하고 있던데요. 사실 아까 전에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기자를 들러리를 세운다는 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고, 그리고 기자를 만약 협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럼 누구를 패널로 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뭐 바로 하겠다는 발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9월 2일, 9월 3일 이틀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더욱더 정의당의 목소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를 적을지 말지일 텐데요. 정의당은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정이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성에서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정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들도 같이 지금 성찰하면서 또 고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소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성심성의껏 소명을 하겠다. 데스노트에 오를까봐 서둘러서 이제 국회를 찾은 조국 후보자 측인데 김성애 평론가님. 네. 정의당은 입장이 뾰족히 나온 게 있습니까? 정의당은 이제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민에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개혁이라는 실리, 이거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만으로 빵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실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명분을 완전히 잃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여론의 향배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소명을 받아보는 것이죠.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버틸 수 있겠어요. 심상정 대표의 말도 있었는데 일단 정의당은 청문회까지는 의혹 해명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딸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조국 후보자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고 앉지 않고 있는 이유, 그의 수많은 발언과 SNS 때문일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관 자격은커녕 서울대 교수를 더 이상 해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하는 말, 조적조, 또 조국의 어떤 논리도 조국이 깬다고 하는 만능 조국, 이런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무슨 수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굳이 저희가 황교안 대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 같이 보시면 과거에 그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본인의 그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9년 전에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SNS 통해서. 글쎄 뭐 법대 교수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이제 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도 저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그 딸 외교부 특채, 저 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저게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당시에 뭐 외교부 내 외교부 마피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공간에서 같이 살아서 끼리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금처럼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당시 장관이 유명한 장관이 사과를 하니까. 조국께서 그 사과를 비판했던 거죠. 사과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면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이때 파리하고 이놈은 당시 유명한 장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당시에 저 사건 유명한 장관 사과를 보고 한 거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저는 저렇게 저급한 단어를 말하진 않습니다만 저 문장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사과하는 것에 싹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상황은 비슷하죠. 예. 결국 이제 말빛이라는 건데 본인의 말이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본인의 말이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는 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조국 후보자가 예전에 했던 말과 글들이 계속 이제 사람들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의 상황과 대입해보고 본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글은 이렇게 썼는데 본인의 행동은 왜 그러지 않지? 라는 이 비판들, 그런 위선에 대한 비판들.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들, 조국 후보자의 제자이자 후배들이 학교에서 촉보를 든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현정 의원님,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조국 후보자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엔 파리였고 이번엔 개가 등장합니다. 사람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는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개가 구해주면 또 사람 문다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자기 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란 게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거듭 저도 느끼는데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지지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진정성의 문제였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또 잊어버린다. 자, 임명하고 나면 국민들은 또 내려서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앞으로 저 의혹 제기, 본인에 관련된 의혹 제기에 본인 스스로가 과도하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옛날에 SNS에 한 말들이 있네요.